다음 이따가 저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를 한번 다 있어 교재가 다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셔플 교재, 다른 교재. 예, 일단 제가 한번 하고 설명 한번 듣고 다시 교재를 보면 훨씬 소홀하실 거예요. 이제 제 방식을 따라오실 거예요. 적응하실 거예요. 한번 딱 보여드리고 교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자, 역할 구분됐죠? 누가 상담사이고 누가 내담자였지? 구분되셨죠? 만들어졌죠? 자, 다음 섞어놓고 세장 카드를 오늘은 해볼 건데요. 세장 카드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으로 뽑는 세장 카드가 있고, 현재 상황, 걸림돌, 해결책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뽑는 세장 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세장 카드만 오늘 배워볼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보세요. 여기가 엄마이고, 여기가 딸이고, 여기가 상담사고, 여기가 내담자라고 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저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직업에 대해서 문의가 왔는데 이제 세장 카드를 뽑아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세장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미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고 나서 과거, 현재, 미래 뽑는다. 가능할 것 같죠? 가능할 것 같죠? 한번 떠올려봐. 아니요? 아니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직업에 대해서 뭔가가 상대방이 왔어. 근데 한번 뽑아볼게요. 가능할 것 같죠? 가능은 하십니다. 가능하시지만 애매모호해집니다. 첫 번째 미션은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쪽에 물어왔다면 좀 더 깊이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죠. 직업을 뭔가 궁금해하신 분이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직업을 준비 중인데 나랑 좀 안 맞는데 이러도 저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상황에 맞게끔 그 주제를 더 좁혀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아셨죠? 또 예를 들어 올해도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 올해 돈 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과거, 현재, 미래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답이 나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실 건데요?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구상 중이신데요? 지금 또 뭔가 프랜차이즈며 사업하려고 하시는데 어느 위치에다 해놓으셨는데요? 또 동업은 하시는데요? 안 하시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나서 같은 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주제를 만드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건강이든 이성이든 뭐 인간관계든 대인관계든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내담자는 별 관심 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하는 그 우중을 좀 더 깊이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좁혀보시는 거야.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본질적으로 이게 좀 궁금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럼 네, 너무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때 과거, 현재, 미래를 뽑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 지금 이해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써놓으세요.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셨죠? 그리고 주제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만들 것 선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한테 직업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질문에 직업에 대한 궁금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었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과거에 본인이 직업에 대해서 뭐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 또 눈을 한번 쭉 감고 정리가 되면 눈을 뜨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장 뽑아 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카드에서. 그리고 이제 뒤집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 다음에 현재 미래죠. 현재 갖고 있는 그 고민 있죠. 직업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니까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불안하다, 뭐 초조하다, 설레인다, 기대된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야. 근데 현재 카드를 뽑을 때는 현재 심리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나서 뽑아 보시라고 하면 돼요. 아셨죠? 정리가 딱 됐으면 다시 앞에다 놓고 이제 한 장 남았죠. 미래 카드. 본인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으로 오셨는데 그 직업 결국 잘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잘 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하세요. 그럼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고 나서 뽑아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만들어졌죠. 근데 뽑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셔야 돼요. 상담사가 내담자한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손을 사용하세요? 라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카드를 뽑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응? 그리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손,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방금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뽑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타로라는 건 우리 심리 검사할 때 객관적 검사와 주관적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객관적 검사는 애니어그램, 뭐 MBTI, MMPI 이렇게 좀 자기 보고식 검사라 그래가지고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뭐 질문 하나 던져놓으면 1, 2, 3, 4, 5 중에 보통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객관적 검사라 그래요. 근데 그 객관적 검사는 너무 허점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가 대기업에 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바라는 인재상은 활발한 사람을 바래. 근데 누가 봐도 나는 활발하지 않아. 근데 MBTI를 제출하라 그러네. 객관적 심리검사를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네. 근데 제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해가 당신은 끼가 많고 막 이렇게 흥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는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인데 흥이 없는 사람인데 대기업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입니다라고 써버린단 말이죠. 그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그 자기 보고식 검사, 객관적 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검사들이 주관적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네 그 속마음을 그대로 그냥 어떤 도구를 통해서 비추는 거죠. 그 내막을 비춰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일종의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제 뭔 말을 하다가 여기 넘어간 거죠. 어떤 손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 좀 의식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뽑아보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뽑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게 뽑힐지 모르잖아 이 많은 것 중에. 그래서 한번 나의 무의식 한번 믿고 맡겨보자라는 거죠. 남 신경 쓰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의도로 사용하지 않는 손을 뽑는 이유가 그런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하나하나 뽑았다.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나서 앞에 막 널브러져 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정리. 딱 정리 싹 하시고 세 장 딱 남을 거 아니에요. 세 장도 최대한 내담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내담자 위주로 보여주시는 거야. 상담사 위주로 보여주는 거야. 카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세 장을 뽑았다. 이렇게 세 장을 내 앞에서 놨다. 이렇게 세 장 놔줬다. 그러면 이건 상담사 앞에다 놔두는 거잖아. 근데 내담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담자 앞에다 딱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반대로 이렇게 편하게 과거니 미래니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 절차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엄청 결과가 크더라고요. 이게 자그마한 것처럼 보여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엄청 결과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단 내담자 입장에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듣게 돼. 존중받고 상담사가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있구나. 제대로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의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중요한 에너지예요. 일단 누군가 내 말을 직접적으로 잘 들어주잖아요. 제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대충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짜 제대로 들어주네.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게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짜로 제대로 정성해주네.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겉에 있는 말만 하다가 속내를 좀 드러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아군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했네 못했나를 말하지 않겠구나. 있는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엄청 커요. 저 사람이 무조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속내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대충 듣고 알았어 건성으로 듣는 게 진짜로 들어주는 모습을 딱 발견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좀 정리해서 말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중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런 절차적인 것들 절대 초심 잃지 마시고 절차적인 것들 잘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아셨죠? 상담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담자가 주인공이에요. 내담자가 무조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